얼마 전에 기부제 지냈죠? 기부제 지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비가 오는 흉내를 냅니다. 자연 속에서. 비가 와서 천둥이 치고 막 그냥 천둥 소리도 흉내 내고 비 맞으면 막 팔팔 뛰는 흉내도 내고 물대는 흉내도 내고 그러다 보면은 그 흉내가 자연에 영향을 미쳐서 진짜 비를 오게 할 수도 있다. 그럴까요? 안 그럴까요? 하여튼 인간과 자연은 그 떨어진 존재라고 믿기도 하면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.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소풍 가는 날만 비 오는 국민학교 안 다녔어요? 날 되면 비 오는 국민학교 안 다녔어요? 왜 비가 와요? 대개 이유가 있어요. 그 학교 소사가 있었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 고목나무에 그 용이 있었는데 그 용이 승천을 기다렸었는데 그 나무를 빈 거야. 그래가지고 그냥 그 용이 원한을 승천을 못해서 원한을 품어가지고 소풍 가는 날만 되면 비가 오는 거야. 그런데 아니에요, 그게. 소풍 가는 날만 되면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. 대개 안 온 날이 더 많아요. 그런데 안 온 날은 잊어버리고 온 날만 기억해요. 사람들은 불행한 걸 오래 기억하거든. 그래서 고목나무 빈 거하고 비 오는 게 무슨 꼭 그런 관계가 있겠어요. 그렇게 맺어지는 것, 그 사고방식 자체가 그 마술적인 사고방식입니다. 우리 과학적인 사고하고는 전혀 다른 사고틀이에요. 이런 사고는 어때요? 어떤 사람의 생식 능력하고 사람이 생식을 한다는 거, 생식 능력하고 자연에서 곡물이 자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을 수 있어. 그런데 원시 부족은 씨를 뿌리기 전날이면은, 씨를 뿌리는 바로 전날은, 전날뿐이 아니라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딱 그냥 남녀를 딱 격리시켜가지고 성행위를 전혀 못하게 합니다. 합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? 그 성행위를 못한 에너지가 씨앗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. 그 씨가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거야. 이렇게 생각해요. 그럼 맞을까요? 안 맞을까요? 자, 생각해보세요. 또 그런데 그게 하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게 재미있어요. 어떤 부족은 씨를 뿌리기 얼마 동안 푸지게 성행위를 해요. 그럼 그 성행위한 에너지가 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방식인데 결과는 전혀 달라요.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인간의 어떤 행위와 자연의 그것 사이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죠. 그런 사고방식들 가운데 이제 가장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고 참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도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기에게도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죽음 무서워하는 거예요. 죽은 게 무서운 건 사실은 없어요. 죽은 개가 사람 무는 일 봤어? 죽은 개가 사람 무는 일 없어요. 그렇죠?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는 무서워할까요? 정말 무서워해요.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죽음의 세계야말로 가장 행복하고도 편안한 세계래요. 증거가 있대요. 왜? 거기로 가면 돌아오는 사람이 없대요. 얼마나 좋은지. 거기 가서는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대. 그게 얼마나 좋은 세계냐 이거야. 그런데도 우리는 몰라요. 모른다는 게 참 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죽음과 연관된 많은 어떤 사고방식 같은 것들은 문명인들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같은 걸 우리는 또 한편으로 갖고 살아요. 그래서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무서워하는 것도 불가사의래요. 그래서 옛날 우스개가 있잖아요. 어떤 산길을 처녀가 가는데 뒤에서 총각이 계속 쫓아오는 거야. 치안 비싼 애가 빨리 가면 빨리 쫓아오고 또 덮치지도 않아. 아이고 그냥 죽겠어. 그러다가 마침 산길 걷다 보니까 무덤이 있더래요. 그래서 이 처녀가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아이고 우리 집에 다 왔네 그랬대요. 그랬더니 뒤 쫓아오던 애가 그냥 뒤통수에 혹이 나게 도망가. 뒤통수에 혹이 나냐 빨리 뛰면 발뒤꿈치가 뒤에 부딪힌다네요. 그래서 뭐 그렇게 도망가더란 얘기가 있어요. 처녀가 밤에 우리 집 다 왔냐고 무덤으로 들어갈 때 아마 정말 소름이 확 돋았을 건데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지 사실은 죽음과 같이 살면서도 죽음에 관한 많은 어떤 사고방식들은 정말 우리가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 없는 사고방식도 많죠. 근데 저는 예전에 도 닦는다고 할 때 경동리에서 꽤 오래 잡았어요. 한 보름쯤은 잤을 거예요. 근데 귀신은 못 만나고 제가 귀신으로 오해를 받았어요. 밤에 저 밑으로 밤에 뭐 마실 다녀온다고 하는가요? 그 다녀오던 사람인지 그냥 제가 몇 등에 앉아서 흥얼거리고 있었더니 기겁을 해서 뛰더라고요. 그 사람 분명히 귀신 봤다고 소문냈을 겁니다. 응? 근데 귀신 보면 좋죠. 저는 귀신을 한 번쯤은 꼭 만나봤으면 좋겠어요.
사실은 귀신이 사람을 좀 무서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는 사람이 귀신 무서워한다고 하지만은 그 금병매라든지 그 얘기 보면은 그 사람의 양기가 뻗치면 음기인 귀신은 물러난다고 그래요, 오히려. 그 무대, 반금년한테 죽은 무대 귀신이 나오다가 무성의 양기가 끼치니까 훅 꺼져버리는 얘기가 나와요.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귀신이 있다면 오히려 사람 무서워할 거예요. 귀신 만나면 우선 겁부터 먹지 말게 하고, 야,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무서워하지 마라. 귀신 안 해친다. 그러고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. 야, 너들 세계도 우리처럼 이 뒤죽박죽이냐? 우리도 죽으면 너들같이 되냐? 뭐 이런 거 물으면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한 번쯤은 보고 싶은데 그거 잘 안 봐지대요. 자, 이거 각설하고 갑자기 엉뚱한 데로 또 튀어나갔습니다. 이게 점을 치는 이 과정이라는 것도 이런 어떤 상징성을 가집니다. 우주의 변화를 통해서 바로 우주의 원리인 음양을 가지고 점을 치는데 바로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 과정, 천지인 삼재가 하늘, 땅과 사람이 나뉘고 그 속에서 사시가 운행하는 것을 본따서 우리 묻고자 하는 일을 정성스레 점칠 때 그 점괘가 반드시 바르게 나온다라는 권위가 부여되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점괘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18변에 의한 정서법. 이게 올바르게 이제 완전하게 치는 정서. 이제 이게 약서가 아니죠. 이제 정서라고 합니다. 이걸 정서법이라고. 바르게 치는 점. 그런데 이게 18변이라는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. 이걸 나누고 덜고 하는 것을 18번을 해야 됩니다. 보통은 한쪽만 덜고 나면 이쪽에 뭐가 남을까는 알아서 한쪽만 덜고 안 합니다. 이쪽은 2번을 덜질 않습니다. 이렇게 둘로 나눈 것을 한쪽만 덜어서 이게 4개가 남아요. 이쪽도 4개가 남아요. 그래서 9개가 돼요. 그건 규칙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한쪽만 덜어오면 이건 몇 개다라는 게 딱 나옵니다. 그렇죠. 18번을 나눈다는 게 상당히 번거로워요.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간단하게 약식으로 치는 점들이 여러 점법들이 고안됐습니다. 그리고 이 점법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. 춘추 좌시전이라고 하는 바로 공자가 쓴 춘추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단 좌시전 같은데